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이슈 분석 시간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인 스토리 잘 보셨죠? 코인 스토리는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물론 반복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만, 코인 스토리 잘 보시면 어떤 코인이 좋은 코인인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계속 지식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대형 거래소 1년 만에 적자 전환 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좀 뽑아봤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음력 새해가 시작된 첫날부터 이런 얘기 해드려 죄송한데, 암호화폐 거래소 대형 거래소들이 2017년에는 거의 폭발하듯이 많이 수익을 얻었죠. 근데 2018년 12월에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1년 만에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했던 대형 거래소들이 적자로 전환했다는 얘기인데요. 적자 전환은 물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실적 때문에 당연히 적자 전환은 예상을 했었는데, 적자폭이 얼마나 될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가결선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적자폭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잠깐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를 삼은 기사를 보면, 빗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트시콜에서 운영하는 빗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단기순이익이 4,271억이었답니다. 단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아니라 단기순이익이죠. 단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이 4,271억이었었는데, 상반기 결산 자료를 좀 보니까 2018년 상반기죠. 2018년 상반기 결산 자료 보니까 398억. 그러니까 상반기만에 한 400억 정도, 398억이 돼서, 근데 하반기는 더 줄어들어서 적자가 예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271억이었다가 2017년 한 해 동안 4,271억이었다가 상반기에 398억, 상반기 실적을 하반기에 했다고 해도, 그런다 치더라도 약 한 700억 정도. 그러니까 4,271억 700억이면 6분의 1로 줄어든 거죠. 6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나마 하반기에 현재 적자가 예상돼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적자폭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들 업비트나 코인원, 코빈 이런 대형 거래소인데, 우리나라 거래소들 한 200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들이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좀 살펴봤더니, 매입할 때는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받고,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수익을 갖는 게 수수료를 수입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살 때는 암호화폐로 수수료를 받으시고, 또 매도할 때는 수수료를 원화로 이제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산정할 때가 시가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순이익은 매도할 때 수수료로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살 때는 이제 암호화폐로 샀다가 팔 때는 또 현금 받고 하다 보니까 시기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주로 이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영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이런 현재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 수익 구조가 뭐라 그랬죠? 이제 주로 이제 거래 수수료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대형 거래소들은 이제 고정비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2017년, 18년 동안.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채용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고정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드웨어도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간 된 것이고요. 이런 걸 해야 될 사람들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인건비 올라가서 많이 투자를 해서 현재 올라가 있는 사정인데, 아마 다른 일반 거래소들도 비슷한 사정 같습니다. 중소형 거래소들도 비슷한 사정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잠깐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빗썸이나 코빗이 대형 이런 거래소들 직원들한테 희망퇴직을 시행했다고 그러죠. 한 10% 정도의 직원들을 이제 희망퇴직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2017년 말, 그러니까 2017년 실적에 비해서 2018년이 거의 60분의 1, 한 5% 정도로 지금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또 얼마 전에 루빗 거래소라는 데가 파산하겠다고 했다는 이슈 한번 전해드렸는데, 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겠다고 번복을 했는데, 오늘 12시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거래소들의 이 위험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이슈로 좀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의 미래
인터넷 통화라는 제목의 이슈로 좀 삼아봤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그 트위터 CEO인 잭 도시란 분이 그 본인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누가 했냐면 이 트윗에서 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니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이 자체 통화를 보유할 것이다. 인터넷이 자체 통화를 보유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 가장 잘 어울린다. 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트위터에서 이제 리트윗 하시는 분들이 계속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또 대답을 하셨냐면, 나는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다. 나는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회복력과 원칙성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러니까 회복성이라는 거죠. 이제 가격 빨리 회복되고 실수가 없다는 그런 거고, 원칙은 뭐죠? 우리 암호화폐 처음 나왔을 때 탈중앙화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걸 잘 지키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랍니다. 그다음에 갤럭시 CEO는 무슨 얘기도 했냐면요. 베어마켓은 오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현재 그 가격이 떨어진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420일 이정표에 접근해 있고 올 중후반에 강세 랠리가 간다. 그런데 이 420일 이정표라는 게 이게 2015년도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이정표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해서 올해 그러니까 중후반기에는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좀 그 상승 랠리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상적인 가격 행동보다는 장기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건 뭐 영어로 뭐 데이 투 데이 뭐 액션 뭐 이런 얘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그날 가격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반대로 이제 회의론자이신 분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영으로 추락할 것이다. 제프 시아머 같은 사람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뭐 거의 제로가 된다고 지금 전망을 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레저 CEO는 그 핵겨울이 1년에서 2년 계속될 전망이다. 핵겨울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핵전쟁이 나면 지구가 완전히 그 추워지는 걸 핵겨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핵겨울도 1, 2년 지속될 전망이다 했는데, 또 노보그라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과와 발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상궤도로 간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정리해서 보면 2019년은 암호화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슈를 삼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들이나 관계자들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 이런 핵겨울이 시작됐다, 뭐 베어마켓이 거의 끝날 때쯤 됐다, 아직 베어마켓이 더 될 것이다, 많은 회의론자와 그 긍정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판단하시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스위프트 블록체인 도입입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스위프트사하고 R3사라는 회사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R3사는 그 블록체인 그 플랫폼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인 GPI하고 R3 플랫폼을 연결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위프트 많이 들어보셨죠? 해외에 송금하시는 분들은, 특히 무역하시는 분들이나 송금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 11,000개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끔 저희 유학가 있는 딸한테 송금을 하게 되면 그쪽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가 뭡니까? 라고 이제 은행에서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은행 결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융 네트워크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선 개념 증명 작업을 먼저 하고요. 지불과 송금 기록도 리플을 근거한 그런 R3 플랫폼과 같이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가 사실은 그 국제 송금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 블록체인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송금 분야일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한 가지 더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현재 암호화폐 증권이 아니라고 미국에서 판정을 했고, 리플은 현재 소송 중이죠. 그러니까 이 리플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인 365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